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국어 미래엔 능동적으로 읽기입니다. 본문에 능동적으로 읽은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입니다. 저희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읽기 전략, 그리고 읽기의 점검과 조정에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할 때에는 그 필요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팔날 위해서 춤을 추듯 산다.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 저희 소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의미 있는 소비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 여기 앞선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바로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내용이 적절하다라는 것 확인하고 있죠. 소비할 때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소유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험을 목적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구나 라며 깨달은 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라며 글쓴이의 생각 제시하고 있네요. 글쓴이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야. 가령 옷이나 귀금속 등이 여기에 속하지.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되곤 해. 반면에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여행 등에 돈을 쓰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 라며 지금 글쓴이는 소비의 목적을 소유 목적과 경험 목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 목적인 경우에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한 소비를 소유 목적의 소비라고 하고요. 콘서트나 가족 여행처럼 어떤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쓰는 소비를 경험 목적의 소비라고 합니다.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 엘리자베스턴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마이클 노턴의 글에 따르면 이라며 여기 전문가의 견해 인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 전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 이렇게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요,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단에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한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새 스마트폰 선물을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는데 만족도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능동적 읽기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쓴이는 시간 선물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시간 선물은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하는 거지.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라며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라며 소유와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즉, 소비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의 실험 결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험 목적의 구매가 소유 목적의 구매보다 더 행복감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지. 함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 등이었거든.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라면 진정한 행복이 소비가 아니라 경험에서 오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소비를 또 한 가지 더 제시하게 되는데요. 개인적 소비보다 단계적 소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죠.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강연을 인용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을 통해서 행복을 살 수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클 노턴 교수가 한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고 답찾기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 외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는 없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책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데요. 마이클 노턴 교수의 설문조사와 실험 결과를 보니 사회적 소비를 하는 것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라며 책의 내용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소비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지. 하나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를,
다른 하나는 공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 그 결과 상여금을 사회적 소비에 지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았지. 라며 실험의 결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 찾아보기 과정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의 상여금이 무엇인지 몰랐는데요. 이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이라는 내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읽기 중에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읽기 과정과 글의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내용에 밑줄을 긋고 현명한 소비에 대한 생각을 메모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내용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것은 읽기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의 답 4번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능동적으로 읽기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